경찰이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네네. 그 뒤에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그 담당 관할 경찰서장이죠. 예. 순천 경찰서장을 경찰청에서 그 직위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성환 경찰청장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이 청장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다소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그 순천 경찰서장도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로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이례적으로 즉시 직위 해제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그 수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기에 사태 수습에 나선 거 아닌가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다른 지역이라면 모르겠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을 왜 안 해봤을까?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번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예. 정말 단순한 실수얘기를 일단 바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예.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유병헌 씨의 시신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서 나왔다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예, 예. 순천의 송치제휴게소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체가 발견되면 유병헌이나 유병헌의 관련자로 일단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모식품이었죠. 스쿠알렌도 나왔고 책 제목으로 뭐 꿈 같은 사랑이란 그것도 써 있었고 예. 그리고 물론 뭐 노숙자 같았다라고 처음 발견한 사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잠바가 이태리 제국 로로피아나라고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아시는군요, 원래. 네, 그런 잠바를 입고 있는 사체였다면 네. 그 정도는 메이드 인 이태리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예. 그것만 확인을 했으면 최소한 유병헌이라고 의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구도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구도. 그러니까 몸 사이즈도 비슷했겠죠. 당연히 이게 전혀 달랐다면 이게 유병헌이 아니었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유병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그러니까 40일 동안 죽은 사람을 검찰이 열심히 쫓았던 거죠. 예.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이 기자? 일단은 경찰의 초동 수사 문제점은 뭐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달아났던 곳에서 너무 가까운 곳이었고 또 어떤 유류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과했다는 부분. 더군다나 멀리 달아나서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그 송치제 별장 근처에서 불과 2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예. 경찰 그리고 또 이 경찰의 이제 뭐 부검이라든지 그 지휘는 또 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검사의 지휘 소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찰하고 경찰이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서로 따로 놀고 그랬던 게 좀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은 항상 다툼이 많았잖아요. 예. 이번 유병헌 사건과 관련해서도 송치제 휴게소 인근에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에 유병헌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검찰이 수사팀이 들어갈 당시에 지역 경찰을 배제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갈등이 생겼던 게 그 갈등 때문에 이번에 유병헌 회장이라고 의심되는 사체를 경찰이 보고 나서도 검찰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데 일단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대검찰청에서도 또 뭐 부랴부랴 그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은 그 정보 공유는 최근에는 완벽하게 100%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완벽하게 돼 왔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곳에 대해서 두 번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는 철저히 돼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찰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정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말 감이 좋은 검사라면은 아마 그 부분을 캐치해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 하지만 검사가 어떤 수사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문제를 취재한 손재호 기자 리포트가 있는데요. 손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꽤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부패를 했을까? 거의 반백골이 됐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변사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12일입니다. 한 달 반 가까이 지나서야 변사자가 유병헌 씨란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사인을 밝힐 현장 보도는 엉망이었습니다. 현장도 이제서야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유 씨의 머리카락은 물론 뼈조각 일부도 40일 동안이나 방치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브리핑에서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변사자의 유류품 가운데는 유병헌 씨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여럿 나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이게 확인되고 나서야 그것이 유병헌이가 직접 쓴 책이라는 걸 그때서 확인했습니다. 겨울 점퍼 그리고
또 신발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은 보급품이라는 것을 그때는 좀 간과했습니다. 단순 변사자로 처리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으로 40여일 동안 수사력 낭비는 물론 유 씨의 정확한 사인도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6월 12일 09시 06분경 최초 고도로 부패되어 변사자 지문을 채취할까 곤란했으나 네, 이 18일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검찰이 송치재 별장을 급습했을 때 그때 빠져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것이 6월 12일이니까 그 기간이 18일이라는 것입니다.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5월 25일 별장 급습하기 전에 숨겼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5월 25일까지 유병헌 회장이 생존했다라는 걸 전제하에 지금 이게 18일 안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느냐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예. 사실 그 얘기는 그 안에서 발견된 유류품들 가운데서 뭐 휴지에서 뭐 타액이 나오고 성경책에서 지문이 나오고 했으니 급히 빠져나갔을 것이다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 씨가 버텼으니까 신모 여인이 외국어를 쓰면서 버텼기 때문에 아마도 그 틈을 타서 유병헌이 도망갔을 것이다. 이게 모든 게 다 추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유병헌은 그 전에 죽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검찰에 확보하고 있는 그 신 씨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체가 너무 부패가 돼서 네. 언제 죽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키는 그 신 씨와 지금 현재 검거되어 있는 제2의 김원모입니다. 예. 제2의 김원모 역시 순천에서 수발을 들었던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언제까지 수발을 들었는지, 언제까지 생존해 있는지, 그럼 둘의 진술이 다르면 둘을 대질신문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제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명의 조사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자. 그 말씀하신 대로 시신의 부패 상태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로 부패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경찰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과 다르게 원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시신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일부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부패한 거는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부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되짚어 보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경찰이 사실은 지나친 거잖아요. 유병헌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하고 있다가 국과수에서 DNA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건데 예. 그때 배제했던 것도 시신의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이미 한참 전에 죽은 시신으로 판단을 해서 유병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을 해버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경찰도 추정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부패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찰 설명은 당시에 날씨가 좀 안 좋았다고 해요.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고온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신이 빨리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은 그 측근들을 잘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이 타사를 꼭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신 씨는 그 신엄마가 아니라 네, 젊은 비서 역할을 했었던 네, 그 신 씨고요. 그리고 6월 12일에 시신이 발견돼서 신고가 됐는데 또 6월 13일에 자수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게 공교로운 건지 예. 아니면 뭔가 구원파 내부에서도 유병헌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던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금수원에 그 전에 금요일인가요? 이제 들어가서 결국 그 신엄마라는 사람을 찾으러 들어갔던 거잖아요. 예, 신엄마와 김엄마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죠? 그러면서 검찰이 굉장히 망신을 당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게 6월 13일 날 자기 발로 소위 자진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딱 맞잖아요. 유병헌 회장의 시체가 발견되고 그 다음 날 신엄마가 자수라고 그 다음에 제2의 김엄마라는 사람은 순천에서 옆에서 보필을 하다가 자기 집에 와서 이게 잡은 건지 잡혀준 건지 좀 애매하게 잡히고 이석환 상무도 마찬가지예요. 도망다니려면 도망다닐 수 있었는데 뭔가 잡혀준 느낌으로 잡히고 그리고 유병일 씨도 금수원 주변을 걸어다니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6월 10일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재산 범죄에 관련된 측근들은 전부 다 구속이 되고 뭐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지만 도피 조력자 관련된 거는 이재욱 씨를 제외하고 다 그 이후에 잡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어떤 분석을 보통 사람들이 했냐면 이 사람들은 꼬리 자르기다. 예. 그러니까 도피에 조력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붙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도움의 필요성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다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네요. 예. 그 매실밭에서 네. 최초 신고자 박윤석 씨가 매실밭에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밭을 그렇게 오래간만에 나가나요? 글쎄요, 뭐 저도 매실 농사는 직접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일단 5월 달쯤이 매실 한창 수확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뭐 저희 뉴스 보신 그 실제 매실밭을 잘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전화까지 주셨는데 예. 5월 달은 한창 매실 수확기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밭을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만약에 5월 달에 사망을 했다면은 눈에 띄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띄지 않을 수가 없다. 예. 발견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뭐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밭을 가서 6월 한 12일 날 오전에 그 유병원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